새로 우리 박정석 회장님. 저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대답하면 하고 아니면. 어제 새로 기자들하고 1월 1일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 좀 입장을 새로 밝히신 게 있는데 2월 1일에? 뭐 인터넷 기자협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연말에 한 거? 예. 그거를 좀 참고해 보면은 그 제2공항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굳이 절대 그거를 다시 재토의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지금 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 특위가 한동이 좀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좀 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뭐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3차 보완 요구를 했죠. 우선 특히 조류에 대해서 문헌 조사가 아니라 실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충돌 여부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내지는 또 동굴에 대한 실제 시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 자체에 대한 찬반의 문제 이전에 공항의 입지로 현재 국토부가 선정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서 간의 협의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적인 용역을 하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점들을 정확히 점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저희는 어쩌면 이왕 제기된 이상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제1공항의 확충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30군데 넘는 후보지를 가지고 또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세 차례의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재 그 타당성 영역에 대한 재조사 영역이라든지 반대 대책위원회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거친 상황에서 다시 원점에서, 그것도 전문가들이 아닌 그냥 일반 도민들이 의견을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걸 추진 여부라든지 입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선 내용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이게 저희의 명확한 입장이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반대하고 말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입장이고요. 만약에 지금 반대 의견에는 여러 가지 반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 근본적인 제주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관광객이 이제는 그만 받아야 된다라는 성장 중단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공항 확충은 필요한데 지금 제주공항 포화 상태를 보니까 현재 제주공항 확장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라는 전제하에 지금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토부의 그동안의 용역 결과와 저희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 이용객으로 인해서 포화된 공항에 대해서 이거를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든지 항공 이용을 이제 그만하려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이동권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제주공항 자체가 이미 포화되어 있고 이 포화된 상태에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수요가 상당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한 공항 능력의 확장은 제주의 인프라로서 우리가 차가 막히면 도로 주차 시설을 하는 것처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건 기초 사회 간접 시설, 사회 간접 기반 시설,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5조씩이나 들여서 이걸 하는 거지. 제주도에 필요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비용 계산은 5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국책 사업으로 쓸데없는 것을 했을 거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거가 약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쟁점으로 들어와서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4천만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활주로 뭐 남북 활주로를 다 쓰든지 해가지고 시간당 40배 이상 50배 가까이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간당 34회를 최대치로 하는 현재 제주공항도 34회 띄우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그렇게 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띄우는 순간에는 관제탑 자체가 초비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알 거예요. 가장 급할 때는, 많이 몰릴 때는 비행기 뜨자마자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뜨고 이런 상황을 볼 텐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연간 관광객이 800만 명입니다. 물론 체류 기간이 우리보다 길기 때문에 체류 인구를 환산하면은 뭐 우리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겠지만, 여기 하와이 전체 섬을 보면 공항만 20개가 있고요. 하와이 본섬 호놀룰루에 있는 공항이 활주로가 국제선 수준의 활주로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는 우리 제주공항에 지금 3분의 2 수준도 안 됩니다. 활주로 3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는 관광지다, 휴양지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공항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과 불쾌감이라는 것은 하와이의 이미지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국제선 전용 활주로를 나중에 증설해가지고 현재 대형 활주로가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와이 자체를 예로 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시드니도 지금 아직 공항이 포화가 안 됐는데 포화를 예상해서 현재 제2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어떻게든 써보겠다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그것이 주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주도에서는 그걸 반대해야 될 입장인데, 이걸 제주도민들이 국가에서 5조 원을 들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여유 수용 능력이 있는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공항을 가지고 해라? 저는 우선 안전과 쾌적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용역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겁니다. 지금 제주공항은 원래 남북 활주로로 일제시대에 지어놓은 거를 박정희 정권 때 지금 본격적인 감귤과 관광 제주를 만나면서 기존에 그 프로펠러 수준의 남북 활주로 쓰던 걸로 안 되니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동수 활주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바람 방향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늘 측풍이 불어서 지금 멀쩡한데도 윈드시어가 많이 걸리는 게 제주공항입니다. 그리고 남북 활주로를 연장하려면 어차피 가서 바다를 매립해야 돼요. 그리고 남북 활주로로 뜨고 내리려면 어차피 그 앞에 지금 공설운동장, 칼호텔,
살아보 이게 회피 비행할 때 걸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제주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착륙이나 이런 건 매우 위험하고 이거 국제항공기의 기준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바다 쪽에서 남북 활주로를 통해서 제주 시내를 보면서 내리고 뜨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종합운동장 그리고 제주 시내 건물 고도가 전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실 때 민원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푼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제주 시내와의 회피 비행 시의 고도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그러면은 지금 찬반을 묻거나 아니면 지금 제2공항을 할 거냐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쓸 거냐를 여론조사에 붙인다고? 둘 다 가능하고 둘 다가 선택했을 때 제주도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부닥치는 게 없을 때는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찬반 자체 내지는 공항에 대한 방안 자체를 새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라 하면 포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이다라고 늘 이걸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토론회하고 찬반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 할 때마다 원천봉쇄 당해서 문제였지 이런 도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찬반 또 여러 가지 방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는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라든지 지금 국토부 단계에서 환경부가 제기한 것처럼 야 그렇게 되면 혹시 조류 충돌 문제는 없냐? 좋다. 그러면 이거는 가서 전문 용역을 해서 확실한 결론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2014년 용역할 때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반영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관된 입장인 것이지 근데 지금 이것을 원점에 와서 자 그러면 비행기 이용객 3천만 명 작년에 3천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공항 1일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는 날도 작년에는 하반기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 소비나 관광이 전반적으로 보합세인데도 제주공항이 하루에 10만 명을 넘는다? 인천공항의 절반을 육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충의 불가피성 그리고 확충을 했을 확충 방안으로서 현 제주공항 확장의 기술적인 불가능함과 설사에 가능해서 억지로 하더라도 그 위험성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이것을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고 국가에서도 그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5조라는 돈을 투자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의심이 풀리는 수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토를 달지 않겠지만 이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필요성 여부라든지 제2공항이냐 현 공항 확창이냐라는 그것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판단해놓은 거를 전부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우리의 선호도를 가지고 선택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를 우리 연말에도 그게 뭐 다른 이의제기 방식이라도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제주 도정의 입장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아닌 형식적으로 좀 굉장히 간단히 지나가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약간 좀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 공론조사 자체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가 자체가요? 공론조사로 요거를 결과를 뒤집는 게 좀 위법하다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적 구속력, 법적 근거와 구속력을 갖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위법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걸 반영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공론화라는 게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공론화라 그런다면 미흡한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4년 넘게 해왔던 과정이고요. 현재 공론화라는 이름에 일정 수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붙인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의사결정 방식의 하나로서 이걸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걸 그렇게 결정해야 될 성질의 것이냐는 합리성이나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안 맞기 때문에 왜 뒤늦게 지금 와서 당시 찬반 때는 만장일치로 전부 유치 환영 결정을 의회에서도 다 해놓고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은 자 우리는 그때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의회랑 지금 의회랑 뭐가 바뀐 겁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저 화제가 좀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도정 제1 목표로 한 게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가 지금 흥이 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바람에서 그 경제를 살리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흥이 나게끔.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주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청정제주라는 브랜드, 1차 산업 관광, 그리고 미래산업 이 모두가 청정제주 그리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제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청정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그 다음 우리 지금 공항, 상하수도, 도로 뭐 등등 우리 현재 급속한 성장과 도민들의 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내에는 아무튼 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된 다른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또 많은 민원들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런 갈등과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제대로 해결되게끔 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 혁신적인 미래 산업을 제주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제주의 그 역할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주도민 전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역대 도정들도 다 이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신 올해는 작년에 그 급속한 성장 지표가 재작년 성장에서 일단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 부분이 3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게 급속한 조정을 거쳐서 이 작년 하반기에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서 보합세인데 올해는 다시 1차 산업 감귤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그 양식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의 이 산업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수입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다음 금융 경색을 맞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경제 주체들에 대한 어떤 이 금융 여건들에 대한 유예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경쟁력을 갖는 부분들을 이 제주 경제 주체들이 그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이게 되지. 민간에서 수입이 줄어든 걸 저희가 재정을 쏟아서 그걸 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경기의 하강으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오는 일자리나
경제 주체들의 충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흡수하고 지원하면서 다시 이 위기 뒤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질 개선. 그래서 각 저희가 분야마다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한편으로 민생 지원, 한편으로는 체질과 경쟁력의 강화로 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 발굴을 해서 올 한 해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걸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이제 물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다수 아까 오다 보니까 또 그 앞에서 노조들이 그 삼다수 그 하면서 이제 릴레이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삼다수가 이제 현재는 지금 1위를 하지만 그게 점점 이제 제주도만의 그거를 진짜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삼다수는 사실 제주 청정 브랜드가 산업화될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민 모두의 것이고요. 도지사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발공사 경영진의 것도 아니고, 개발공사 노조의 것도 아닙니다. 도민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노조가 작년에 그 산재 사고 이후에 출범하면서 우리 경영진도 처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좀, 특히 경영진이 미숙했던 점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행정이 개입을 하면 앞으로 오는 경영진의 부담도 너무 크고, 이게 노사 간의 문제를 행정이 개입해서 직접 하게 되면 결국 앞으로 도가 전부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일단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노조랑 다시 그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잘 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돈은 뒷받침해야 되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의 승인은 또 행안부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는 행안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노사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잘 되면 그 저희나 행안부는 가급적이면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놓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로 자체 점검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노조도 나름대로 도민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경영진이 자기 정비와 그동안 좀 서투르고 꼬였던 부분들을 좀 제대로 그 정돈하는 과정이 우선시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잘 겪고 나면 이제는 삼다수뿐만 아니라 제주의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물산업에서 전국적인 거의 전쟁이 예상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주의 물관리와 제주의 물산업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갈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논의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그 노사 지금 아무튼 그 분쟁이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은 언제쯤 공모를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이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공모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어차피 삼다수의 경영, 그리고 특히 지금 노조가 나름대로 첫 출범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내 소통,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이 도민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소통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층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부서가 검토에 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진행 상태를 보면서 너무 늦어지지 않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 오늘 명퇴하셨는데 새로 오는 행정부지사는 어떤 분이 있을지, 행안부가 좀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그 청와대에 그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라 그러네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누가 인사 검증을 통과해서 올지, 인사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걸 지금 단계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주 출신 인사님, 아니 행안부가 협의하지 않습니까? 제주 출신 인사님.
뭐 저희들이 뭐 협의는 됐는데 그 제주 출신 분들은 아직 행정부지사로 올 수 있는 아직 그 연한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보장하기 어렵겠다라는 게 행안부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시죠? 네. 물 얘기 나왔으니까 물 얘기. 네? 오리온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 오리온이 어차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12월까지는 나름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발언도 자제해 왔었는데요. 제가 오히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리온이 J-크리에이션을 인수를 해서 지금 확장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 건축허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나갔죠. 근데 오리온이 우리 테크노파크, 그다음 우리 물정책과 그러니까 환경국이죠. 여기랑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중국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걸 앞세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별 반대나 그걸 꼬치꼬치 따져보는 것 없이 쭉 아무런 계약 체결이 안 된 채로 왔고,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시험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몇 톤 공급하고 있지? 하루에 1000톤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1000톤을 신청하는 그 사업 계획서에 보면 중국 시장 90%, 그다음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기타 국내 이렇게 돼서 현재 시험 제작 물량 자체를 그렇게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계획서에서 오리온에서 1차로 제출했다가 물론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1차를 제출했다가 처리한 사업소에는 역시 중국 수출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당시 그걸 전제로, 왜냐하면 이건 와서 어떻게 보면 의사타진 내지는 투자를 하기 위한 뭐랄까요, 그 현지의 어떻게 보면 의향을 서로 개진하는 정도 수준의 얘기였던 거고, 그 수준에서 도지사한테도 인사할 테니까 일정을 꼭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왔었죠. 그야말로 이건 인사 수준입니다. 오리온 그 우리 뭐라는 부회장께서 오셔가지고 뭐 서울에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인간관계 막 얘기하고 아무튼 친밀감을 조성하면서 아무튼 중국 수출할 테니까 아무튼 잘해보자. 그래서 잘해보자. 중국 수출하면 우리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고 오리온도 좋은 거 아니냐. 오리온 잘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부서 배석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한참 진행된 다음에 또 한 번 왔는데 이제는 공장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중에 메모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부서에서는 국내 공급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오리온 측에서가 우리 국내에서 못 팔면 중국에서 팔기가 어려운데 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듯이 얘기하고, 근데 부서는 그래도 안 된다 라는 거고,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언론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지사가 따로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보장하는 언지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거꾸로 테크노파크나 우리 물정책과가 오리온 측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공급을 해줄 것처럼, 아니면 국내 공급을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이라도 동의를 한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법무특보를 비롯해 법무당관에서 샅샅이 전부 가져다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테크노파크나 물정책과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도지사도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묵시적인 언질이라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리온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도지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 라는 주장이지 그 이상의 주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가 묵시적으로 이거를 인정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라는 게 아니고, 도지사 면담했을 때 국내 판매가 안 되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오리온이 우선 사업계획서나
그 물공급 신청서에 중국 시장 90%, 러시아, 동남아라는 것을 명기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됐었고, 도지사 앞에서 국내 공급이,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 중국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내 공급이 안 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그냥 하소연 비듯이 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정색을 해서 무슨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서로 간에 무슨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회장은 실무나 테크노바크는 늘 얘기를 했는데 도지사 차원에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막 이런 거 인사하는 거죠. 그냥 인사예요, 인사. 처음에 제주도에 와서 그 제이크리에이션 인수하고 하면 아주 초기에 대해서 한번 왔고, 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 건축비 투자를 할 때 한번 인사를 왔고, 이 두 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저희로서는 약간 뭐랄까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참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도 전혀 없고,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물 공급한다는 계약서가 없고, 대신 사실관계로서 제이크리에이션을 인수해가지고 제이크리에이션에서 그렇구나.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지. 오리온이 제이크리에이션을 인수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다른 기업의 용암 배수를 인수한, 제이크리에이션은 현재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TV를 보다 보니까 농구팀이 하고 있는데 동양인과 오리온이 그 유니폼 뒤에다가 용암수라고 쓰고 슛을 넣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국내 마케팅을 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우리 부수에서도 그때야 확인해 보니까 택배 판매를 지금 계약을 했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오리온이 우리는 국내 판매 안 하면 수출 안 된다. 이런 걸로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쭉 지나간 기사를 보면 국내 판매를 오리온이 거래하는 건 최근입니다. 최근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 용암수라는 것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은근슬쩍 몰래 하다가 이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진 건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약도 없고 그 계약의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서로 간의 어떤 오퍼와 이 부분에 대한 승낙, 이런 과정 자체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오퍼와 승낙이 있었냐? 중국 시장에 수출하겠다. 제주의 물, 이 풍부한 물을 사장시키는 게 아깝다. 그럼 좋다. 우리 용암해수는 이 부존량이 아주 우리 지하 담수보다 풍부하니까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에는 적격인 것 같다. 우리 오히려 지금 3다수는 중국에 수출할 그 물량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물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정식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국내 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 수출을 위해서 자기네가 투자할 테니 협조해달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중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에서 최소한의 물량에 대한 판매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오리온의 주장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요. 이 생수업계,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 업계 우리 당사자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다가도 우리가 채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중국을 핑계대면서 국내 생수시장을 노린다? 이것은 제가 비유를 들기는 뭐하지만 중국 핑계대면서 한국에 뭘 넘겨달라고 했던 과거 역사 속의 어떤 사례가 생각날 정도예요. 저희가 제주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빌미를 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중국 수출을 위해서 국내 어떤 그 근거 자료, 업계에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레퍼런스로서 국내 판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린 입장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증을 받으면서 우리가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봐라. 그래서 그게 12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은 안 하면서 아무튼 국내 판매는 하고 그 이익금을 어떻게 어디다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물량과 그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산과 그 근거 자료를 포함한 것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어차피 12월까지 1차 시한 안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한은 한 번 뭐 더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한을 드리겠지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공급계약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오퍼와 이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네가 이미 공장을 지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국내 생수시장 3위를 노리는 국내 공급을 우리가 허용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법률팀에서도 사실 일선 실무자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리온 최고 경영진에서 이걸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하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제주도를 무시하면서 기정사실로서 이걸 밀고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공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현재 공급하는 신청서는 일주일 단위로 가고 있죠. 현재로는 일주일 단위로 공급 신청하면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시제품 생산을 위한 물량 공급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순간 아무런 공급을 방지할 계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